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디멘션이 없는 양을 도입해서 표준적인 형태로 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허마이트 이퀘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허마이트 이퀘이션의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였는데, 우리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가장 일반적인 테크닉, 첫 번째가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보는 건데, y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y가 무한대로 갈 때 u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어떤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고 우리 얘기하고, 그 뒤에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내가 대략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걸 우리 좀 자세히 봅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 어떻게 쓰냐면, uy를 요 어심토틱한 부분을 뺀 그걸 곱한 걸로 끄집어낸 나머지 형태를 hy라고 놓고, hy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y가 무한대인 곳에서의 함수의 비헤이비어, 그 다음에는 y가 0 근처에서의 비헤이비어를 보고 싶은 거예요. 파이나이트한 부분.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떻게 되더라? du dy는 미분을 해야 되니까 요거 먼저 미분한 거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yh. 뒤에 있는 거 미분한 거 다음과 같이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 프라임은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것도 그냥 u 더블 프라임은 먼저 요거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를 여기다 곱한 거에다가 엑스포넨셜 팩터를 붙이면 되죠. 앞에 있는 걸 먼저 미분하면 h 더블 프라임,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h 마이너스 y h 프라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를 여기다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y h 바 h 바가 h 프라임 플러스 y 스퀘어드 h 프라임 h y 스퀘어드 h e to the 마이너스 y 스퀘어드 오버 2. 간단히 하면 h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배 yh 프라임, 그 다음에 h에 비례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스퀘어드 h.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원래 있는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원래 있는 식에다 집어넣고 요 엑스포넨셜 팩터는 나눠주면, 그럼 첫 번째 식에서 h 더블 프라임 2배 yh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스퀘어드 h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y 스퀘어드 h가 0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플러스 y 스퀘어 h 마이너스 y 스퀘어 h니까
H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면 y제곱에 해당되는 항이 없어졌어요. 그게 y가 무한대로 갈 때 가장 큰 항이었죠. 가장 큰 항을 이걸 끄집어내서 가장 큰 항을 없애려고 한 게 바로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쓰면 h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배 h 프라임 플러스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얻었죠. 자, 다음 같은 식을 얻으면 우리 이제는 그 다음의 방법은 파이나이트한 부분, 특히 y가 0 근처에서 다음과 같은 h를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요. 근데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할 때 y에 대한 y의 제곱분의 1, y분의 1 이런 게 있을 수 있냐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우리가 나중에 보면 결정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뭐 y분의 1 뭐 이런 양들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뭐 충돌을 볼 때의 베셀 이퀘이션 혹은 하이드로진 애톰 같은 걸 볼 때는 이 앞에 막 y분의 1 뭐 이런 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y의 0 이상인 차수가 아니라 음의 차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한다는 건 뭐냐면 hy는 am y의 m승 이걸 이걸 대입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디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hy를 전개한 계수 am에 대한 리커션 릴레이션,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봅시다. 이거 보면 서메이션 첫 번째 거는 m에 대해서 미분하면 m 곱하기 y m-1 승 또 한 번 더 내려오면 왜냐면 m-1 am y의 m-2 두 번째 거는 한 번 미분하면 m이 내려오고 y의 m-1승인데 다시 y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배 m am ym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 다음 같은 게 0인데 이건 그러면 y가 이거는 그러면 m이 제로부터인데 제로면 y 제곱분의 1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m이 제로일 때는 근데 앞에 개수가 0이죠. m이 1일 때도 0이죠. 이건 m의 0 이상인 파워 시리즈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음과 같은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했을 때 ym승에서 m과에서 ym승과 yn승이 있으면 ym승과 yn승은 m과 n이 다르면 인디펜던트한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수가 있으면 함수를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전개했을 때 y의 m승을 적당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면 y m승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 식이 항상 모든 m에 대해서 다 성립하려면 ym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야만 모든 차수에서 성립을 하니까. 근데
뒤에 있는 거는 y의 m승이고 앞에 있는 건 y의 m-2승인데 어떻게 하냐? 이 앞에 있는 거를 m 대신에 m 플러스 2로 바꿔주면 y의 m승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다시 말하면 y의 m승의 개수만을 묶으면 y의 m승 앞에 있는 건 m 대신에 m 플러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m 플러스 1, m 플러스 2, am 플러스 2. 오른쪽은 이쪽으로 넘기면 2m 마이너스 엡실론 플러스 1 am.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죠. 소위 recursion relation, 점화식 관계를 얻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른쪽에는 am, 오른쪽에는 am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웃한 항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 건너뛴 것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 건너뛴 것 사이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A0가 주어지면 A2, A4 모든 그 지수 첨자가 2배인 거, 짝수인 거는 모두 구할 수 있고 A1을 구하면 A3, A5 뭐 이런 것들을 뭐 홀수인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짝수인 게 뭐죠? A0를 알면 구할 수 있는 모든 거는 Y의 짝수 차승이죠. even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A0를 알면 even 펑션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A1을 알면 odd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서 even odd는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parity symmetry가 있으면 솔루션은 항상 even 펑션과 odd 펑션으로 나눠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 스퀘어니까 parity,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P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에 인베리언트 하고 포텐셜도 2분의 1 M X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따라서 해밀토니안은 parity symmetry가 있어요. 따라서 솔루션은 even 솔루션과 odd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even 솔루션과 odd 솔루션을 나누는 건 어떻게 하냐면 A0가 1인 경우 A1을 0으로 놓으면 모든 even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또 반대로 A0를 0, A1을 1로 놓으면 모든 odd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물론 A0, A1을 왜 1로 놓냐? 이 함수를 노멀라이즈 해야 되지 않냐? 1로 놓으면 노멀라이즈가 안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AN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만 알고 모든 개수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전체 절대값의 제곱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되도록 만들면 그렇게 노멀리제이션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형 방정식이니까 혹은 다시 말하면 레이를 따지니까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 방향만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even 솔루션과 odd 솔루션을 따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even 솔루션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구할 거예요. 그렇게 구하기 전에 그럼 이게 인피니트 시리즈죠. 인피니트 시리즈인데 그러면 우리 AM 플러스 2 AM을 보면 그럼 이 2M을 이걸로 나눈 거죠. 근데 M이 굉장히 커지면 M 플러스 1도 M, M 플러스 2도 M, 2 오버 M이죠. 어떤 시리즈를 전개를 했는데 AM과 AM 플러스 2의 레이쇼가 저렇게 n분의 2로 나오면 이런 함수가 뭔가 그냥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e to the y 스퀘어를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봅시다.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죠. 요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요거를 summation n이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y의 n승이라고 쓰면 a라고 쓰면 위에 거랑 헷갈리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다시 말하면 그러면 a의 n 플러스 2랑 여기서 a의 n을 보면 이것도 뭐냐면 여기 짝수중 차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n이 나오는 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하지만 홀수가 아니라 짝수인 것밖에 없죠. 그래서 n 차수랑 n 플러스 2인 거를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구하나? n 플러스 2면은 여기서 n 플러스 2니까 m 대신에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그 개수가 bn이 여기다가 a의 n 플러스면 a가 또 a라고 쓰니까 또 헷갈리지. 자꾸 b의 n 플러스 2 다시 말해 y의 n 플러스 2승의 개수는 여기서 보면 이게 n 플러스 2가 되려면 m이 2분의 n 플러스 1이면 되죠. 2분의 n 그럼 되나? 그렇죠. 2분의 n 플러스 1이면 2배로 하면 n 플러스 2니까 bn은 2분의 n이면 되죠. 2분의 n에 근데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2분의 n의 팩터. n이 짝수니까 우리 요게 전부 다 우리 넘버로 주어지는데 그럼 요게 나누면 2분의 n 플러스 1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어심토틱 비헤이비어가 같아요. y가 무한대로 갈 때 어심토틱 비헤이비어가 같다는 건 다음과 같이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두 개의 비율이 n분의 2로 간다는 거는 y가 무한대로 갈 때 e to the y 스퀘어로 간다는 거예요. 인피니트 시리즈면. 이게 y 스퀘어는 좋은데 우리 앞에서 이걸 곱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게 훨씬 빨리 줄어들어서 이 전체가 y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거의 어심토틱 폼이 이거보다 훨씬 커지죠. y가 무한대로 갈 때. 따라서 이게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면 이 솔루션은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아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나? 시리즈가 무한급수가 아니면 되죠. 어디서 끝나면 되지. 그죠? 어디서 끝나면은 파워 시리즈가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파워 시리즈 y의 m승 m이 맥시멈 넘버라고 할 때 y의 m승에다가 y 굉장히 크네. 거기다 엑스포넨셜 이걸 곱해주면 y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y의 파워도 엑스포넨셜 함수보다는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함수가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려면 저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때 나온 시리즈는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디선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어디선가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끝나냐면 y의 n승에서 끝난다고 합시다. n은 우리가 앞으로 지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y의 n승에서 끝나면 an은 0이 아니지만 an 플러스 2는 0이어야지 끝나죠? 그죠? 저기다 m 대신에 n을 집어넣었을 때 an이 제일 큰 거라고 하면 an보다 더 큰 n 플러스 2, n 플러스 4 이런 건 전부 다 0이 돼야 되죠? 여기다가 an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야 되죠? 이게 0이, 근데 여기 0이 되려면 여기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0이 되면 되죠. 자, 앞에 있는. 그래서 이 조건을 쓰면 이가 지난번에 뭐 했었죠? 가 돼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로 퀀타이즈가 되죠. 자, 이것도 지난번에 어떤 해밀턴이안의 아이겐 밸류는 바운드 스테이트일 때는 디스크리트한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바운드 스테이트가 아닌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한 아이겐 밸류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항상 바운드 스테이트밖에 있을 수 없죠. 바운드 스테이트니까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한 밸류를 가져야 되는데 디스크리트한 밸류가 나오는 컨디션이 어디서 나왔죠? 시리즈가 끝나야 된다는 조건에서 나왔어요. 시리즈가 끝나는 조건은 어디서 나왔죠? y가 무한대로 갈 때 시리즈가 스퀘어 인테그러블 해야 된다는 y가 무한대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나왔어요.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도 0와 a 사이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일 경우에 어떻게 됐죠? 0에서 웨이브 펑션이 0, a에서도 웨이브 펑션이 0이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나왔죠. 여기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y가 무한대인 곳에서 스퀘어 인테그럴 하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에너지의 퀀타이즈 된 값이 나왔죠. 그래서 서로 그 특징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이제 에너지의 아이겐 밸류를 구했으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n 플러스 2는 이제 쓰면 되죠. n 플러스, 이제 요게 2가 요게 그러면 마이너스 엡실론이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2n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m n 플러스 1 n 플러스 2 an. 다음과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이 있죠. 이제 리커션 릴레이션을 풀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even 솔루션 어떻게 한다 그랬죠? A0가 0이 아니고 A1이 0입니다. 이 경우죠. A2K는 여기 대신에 M 플러스 2 대신에 2K를 집어넣은 거죠. M 대신에 2K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2k 플러스 2 2k m 대신에 2k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2k 마이너스 2니까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 한 번 더 해보면 감을 못 잡으면 자꾸 이제 여러 번 해보는 게 좋죠. 제곱 이제 ak-2를 ak-4로 쓸 수 있죠. 그거는 ak-4로 쓰면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여기에다가 k 대신에 k-2를 집어넣은 걸 쓰면 되죠. n 2k 플러스 4 2k 마이너스 2 2k 마이너스 3 a k 마이너스 왜 갑자기 2k인데 잘못 썼네. 2k 마이너스 4 이걸 쭉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A0가 될 때까지 A0가 되려면 이 방법을 몇 번 해야 되나? 한 번 할 때마다 2씩 줄어드니까 K번 하면 되죠. 그죠? K번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K 그 다음에 N 2K 플러스 2 N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마지막 게 어떻게 되나? 마지막 게 2K일 때 2K 마이너스 2 요거의 음수가 여기는 요거랑 같네. 그러니까 A0를 쓰면 N이네. 오케이. 밑에는 2K 2K 마이너스 1 2K2 2K 마이너스 3 한 번마다 쭉 붙으니까 결국 가면 어떻게 되나? 2 곱하기 1 A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마이너스 2의 K승 밑에 있는 건 뭐죠? 1부터 2K까지 곱한 거죠. 분모는 그게 뭐야? 2K 팩토리얼이죠.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쓸까? 뒤에서부터 쓰면 n n-2 n-2k 플러스 4 n-2k 플러스 2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죠. 그래서 여기다가 A0만 알면 A2, A4, A6 다음과 같이 오드 펑션의 모든 폴리노미얼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오드 시리즈는 우리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K, 2K 대신에 2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되죠. 역시 K번 줄이는 거고, 마이너스 2의 K, N-1, N-3,
플러스 1 2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a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하다 보니까 수식에 파묻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이 n은 n 플러스 2분의 1 h바 오메가 n은 0, 1, 2 다음과 같이 나가죠. 다음 같은 거에서 커멘트는 미니멈 에너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얼마죠? 2분의 1 h바 오메가죠. 0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0포인트 에너지라고 해요. 넌제로 값이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물리적으로 관심 있는 건 에너지 레벨 사이의 차이의 값인데 그게 2분의 1이든 100이든 뭐가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고전역학에서는 그래요. 양자역학에서는 안 그래요. 양자역학에서는 0포인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물리적인 효과를 줘요. 예를 들어서 리퀴드 헬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기체는 냉각을 시키면 액체가 되죠. 액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질소나 산소 같은 거는 대략 한 뭐 영하 100도 근처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몇십 도라면 영하 100도 근처에서 액화가 되죠. 헬륨은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죠. 4켈빈 정도에서 되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모든 그런 분자들도 이렇게 좀 액체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있다고 하면 제일 낮은 값, 헬륨 같은 경우는 저는 낮아야겠는데 제일 낮은 값은 헬륨이 제일 기체 중에서 질량이 작죠. 수소도 있긴 하지만 헬륨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은데 점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죠. 에너지가 작아지는데 얼마보다 작아질 수 없냐면 저기 나타난 것처럼 0포인트 에너지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0포인트 에너지가 저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죠. 0포인트 에너지가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액체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점점 분자의 질량이 커지면 0포인트 에너지가 아무리 있어도 액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액화는 금방 되지만 헬륨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조그만 운동 에너지가 있어도 굉장히 조금 속도만 있어도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액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0포인트 에너지라는 게 생기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우리가 보통 흔히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의 트랜지션을 전이를 봤을 때 사실은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우리가 흔히 측정하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거기다 상수를 더해도 물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흔히 얘기하죠. 양자역학에서는 안 그래요. 양자역학에서는 그 에너지 전부 다 주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다룰 때도 우주에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자의 값이 어떤 값 더하기 상수라고 넣는 순간 우주의 그 상수가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키우기 때문에 상수를 함부로 두면 안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양자역학의 세상에서는 에너지의 기준점이라는 걸 자연이 줘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에너지와 그 이웃한 에너지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h바 오메가예요. 이웃한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전부 다 똑같아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가장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1, 2, 3, 4 있으면 그 에너지가 h바 오메가의 단위로 퀀타이즈 돼 있죠. 이렇게 퀀타이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뭐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으면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퀀텀,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단위.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그때 나타나는 퀀텀이라고 얘기하죠. 양자가 다한 것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후반부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혹은 일반 물리에서도 배웠지만 전자기파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는데 전자기파의 에너지 밀도는 E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비례하죠. 그럼 앞에 뭐 뮤나 엡실론이나 이런 게 붙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E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거를 뭐냐면 적당한 그 전기장의 크기 이런 걸로 쓰면 그거를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본 카이네틱 에너지에 해당되고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주어진 프리퀀시다. 거기서 나온 퀀텀이 뭐냐면 거기서는 전자기파인 경우에는 포톤이에요. 포톤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퀀타이즈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할 때 플랑크가 가정을 했던 양이에요. 플랑크는 아무 근거 없이 가정을 했지만 하모닉 오실레이터 프로블럼을 풀어보면 전자기파는 h바 오메가의 퀀텀을 가지고 있는 최소 에너지가 h바 오메가, h뉴로 주어지는 퀀텀의 정수배로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양자역학에서 justify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나타나는 hy, 폴리노미얼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e to the minus y square over 2를 곱해야 우리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죠. 여기 있는 폴리노미얼은 아직 규격화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겐 펑션을 규격화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A0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규격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규격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규격화한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HNY라고 쓰고 우리 그거를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이라고 불러요. 우리 아까 허마이트 이퀘이션에서 나온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이죠.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이 만족시키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아까 쓴 거죠.
이게 허마이트 이퀘이션이에요. 아, 이게 허마이트 이퀘이션이구나. 아까 처음에 썼던 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이고 이게 허마이트 이퀘이션. 그럼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스페셜 펑션으로 배우는데 이 중에서 수리물리를 스페셜 펑션을 들은 허마이트 펑션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수리물리에서 들은 적이 없는 사람 다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스페셜 펑션 중에서 제일 처음 수리물리학에서 나 미분방정식에 대한 이론을 다 배운 다음에 그 중에서 스페셜 펑션을 나타내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스페셜 펑션의 예예요. 왜 스페셜하냐고? 스페셜하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나타나니까 스페셜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미분방정식을 무식하게 풀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폴리노미얼로 쓸 수 있지만 우리 수리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본 거를 잠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저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을 유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랑은 상관없이 저 허마이트 이퀘이션, 이게 허마이트 이퀘이션인데 허마이트 이퀘이션을 내가 아까 저 y에 대한 식을 허마이트 이퀘이션이라고 했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허마이트 이퀘이션 다음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어심프토틱 비헤이비어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피니트 시리즈가 안 나오게 터미네이트 되도록 개수를 결정한 그래서 여기 n이 나오죠. 그래서 저게 허마이트 이퀘이션이에요. 이 허마이트 이퀘이션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 스페셜 펑션이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성질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시리즈 솔루션으로 쓰는 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 시리즈를 저렇게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좀 더 가장 일반적으로 2zy-z 스퀘어 왜 이게 나오는지 굉장히 헷갈리죠. 이거를 z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해요. 그럼 왼쪽은 y, z의 함수, 오른쪽은 z의 함수니까 z의 n승의 코에피션트마다 y의 함수가 있겠죠. 그 y의 함수가 바로 허마이트 펑션이에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 뭐냐면 어떤 한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어떤 스페셜 펑션을 정의할 때 이때 요거를 우리가 흔히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수학책, 어떤 수리물리 책에서는 이거에서부터 허마이트 펑션에 대한 성질을 쭉 얘기하는데 우리 물리적으로는 이 이퀘이션에서부터 우리가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이 도입됐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허마이트 이퀘이션의 솔루션의 리커션 릴레이션은 수리물리 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hn 플러스 1 2배 y hn hn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계산하기가 편한데 다음과 같은 이건 어떻게 나오나요? 그냥 공식만 나열하면 단가요? 아니지. 유도를 해야지. 내가 하리? 숙제.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음 숙제 힌트를 주면 여기 있는 제너레이팅 펑션에서 요거는 HN에 대한 미분이 있고 요건 HN에 대한 미분이 없고 있으니까 요 식의 양변을 C에 대해서 미분해서 양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뭐냐면 C의 n승 앞에 붙어 있는 차수를 비교해서 그 차수가 모든 파워에 대해서 0이 된다는 조건을 쓰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 파워 시리즈 전개를 하면은 아까 붙어 있는 개수가 제일 낮은 차수에서부터 각각을 구하려면 이거를 다 리커션 릴레이션을 다 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소위 클로즈드 폼으로 클로즈드 폼이라는 건 저렇게 서메이션 기호를 안 쓰고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을 표현할 수 있나? 우리 대개 그런 거를 로드리게스 포뮬라라고 불러요. HNY는 우리가 구한 아까 이 포뮬라는 마이너스의 n승 e to the y squared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을 쭉 얘기했어. 그건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 아직 노멀리제이션, 웨이브 펑션, 저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의 노멀리제이션 아직 얘기 안 했죠? 노멀리제이션 우리가 가지는 아이겐 펑션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이 아이겐 펑션 아니에요. 그죠? 허마이트 펑션에 e to the minus y square over 2를 곱해야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죠? 그럼 노멀리제이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dy y의 제곱이 아니라 어디셔널리 요게 더 붙어야죠. 이거를 우리가 보면 1로 하면 좋은데 또 이 노멀리제이션과 달리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을 공부했던 수학자는 약간 다르게 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요거에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을 아까 디파인을 할 때 저런 식으로 디파인한 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노멀라이즈 하려고 디파인을 한 게 아니라 허마이트 펑션 자체는 스퀘어 루트 파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여태까지 노멀리제이션을 볼 때는 어떤 함수의 제곱을 적분했을 때 그게 1 혹은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주어지는 걸로 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어심토틱 폼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게 더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없이 이거의 제곱을 해서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노멀라이즈 했다는 거는 요 앞에 붙어 있는 함수 요게 1이었던 걸 특별한 경우로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y의 함수로 웨이트를 주죠. 가중치를 주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웨이트 펑션이라고 해요. 처음에 요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친숙한 요게 없었을 때는 웨이트 펑션이 1인 노멀리제이션이고 지금 이 경우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에 대해서는 e to the minus y square가 웨이트 팩터로 들어온 노멀리제이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어심토틱 폼을 끄집어낼 때 나오는
양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아이겐 펑션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y 스퀘어 hny에다가 요거의 스퀘어 루트로 나눈 양으로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죠. 자, 우리 요게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어떤 값이 a로 나오면 스퀘어 루트 a분의 1을 곱하면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럼 이렇게 말로만 하면 심심하니까 그럼 실제로 이런 걸 예를 한번 들어봐야죠. h0y는 1, h1y는 2y, h2y는 4y squared minus 2, h3y는 8y 3승 마이너스 12y, h4y는 16y 4승 48y 제곱. 이렇게 다른 고차항들은 전부 다 끄집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 고차항들은 뭐 요새는 하도 좋은 심볼릭 매니플레이션 프로그램, 매스메티카나 메이플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차항은 여러분들이 리커션 릴레이션이나 조금 헷갈리는 로드리게스 포뮬러나 저런 걸 쓰면 쉽게 이걸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요 붙어있는 첨자가 짝수인 거는 전부 다 even 펑션이고 홀수인 건 odd 펑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인 경우에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넣고 아이겐 밸류가 다른 아이겐 펑션은 서로 오소고널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사기치듯이 꼭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겐 펑션들의 셋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한다고 일반화를 했는데, 그 일반화를 하기에는 물증이 너무 적어. 한 개밖에 안 했잖아. 그죠? 한 개 더. 물론 두 개를 한다고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개 더. 오소고널리티를 보면, 물론 이걸 한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구조를 볼 텐데, 그때는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 나중에 관측량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의 집합은 항상 오소고널하다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 경우는 우리 아까 있던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걸 쓰면 원래는 d 스퀘어, 원래 마이너스가 있고 이걸 다시 쓰면 m 오메가 h 바 x의 제곱 un 이건 아까 썼던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약간 다르게 쓴 거에 불과해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2n분의 h 바 스퀘어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카이네틱 에너지 파트, 포텐셜 에너지 파트가 2n 곱하기 un에 비례한다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앞에 있는 개수를 적당히 바꾸고 항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un의 2차 미분에 대해서 쓴 거예요. 다음 같이 쓰면, 물론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재미있게도 m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은 전부 다 리얼 펑션으로 만들 수 있죠. 앞에 있는 페이스만 리얼 넘버로 만들면 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이 리얼하고 앞에 있는 저 엑스포넨셜 팩터도 리얼하니까. 물론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 그럼 UNY는 우리가 다 쓰면 사실 스퀘어 루트 파이에 2분의 1승 e to the minus y squared over 2 HNY. 이게 사실 아이겐 펑션이죠. 이게 이 n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 점수를 다 안 줘. 왜? 우리는 x에 대한 함수를 구해야 되죠. 근데 y와 x에 대한 관계를 알죠? 이거를 쓰면 여기다가 y 대신에 x로 바꿔서 쓴 웨이브 펑션을 쓰면 되죠. 어쨌든 이게 있으면 이것도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쓰면 뭐 이건 다 리얼 넘버니까 다 그대로 쓰고 un 스타 에너지 아이겐 펑션은 리얼 넘버니까 그대로 쓰고 윗식의 양변에 um 스타를 곱하고 밑에 식의 양변에 un을 곱하고 빼요. 빼면 ddx um 스타 dun dx 빼기 un um dx 이렇게 곱한 다음에 빼면 이게 되죠. 이게 왜 되나요? 이게 원래 um 스타 곱하기 이거 미분한 건데 이렇게 쓰면 이거 미분한 거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나온 그거 미분한 걸로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면 이거 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요거 미분한 걸 하면은 여기서 밑에 걸 뺀 거고 스타가 빠졌네. 요거 미분한 것끼리는 서로가 상쇄가 되죠. 우리 왼쪽은 다 다른 거 쓸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거는 전부 다 없어지고 여기도 m인데 왜 빠졌고 요거는 다른데 빼면 밑에 있는 걸 먼저 쓸까? um 스타 un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요. 미분한 걸 적분하면 요 안에 있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건데 이거 아무리 미분해도 폴리노미얼이 있지만 앞에 엑스포넨셜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거 전부 다 0이죠. 그러니까 적분하면 이게 0이에요. 이게 0이야. 따라서 EM과 EN이 다르면 오소곤을 하죠. M과 N이 같을 땐 무슨 말을 못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에너지 스펙트럼이 N이 EN이 N 플러스 2분의 1 H반대 주어진 N 값에 대해서 유일하게 솔루션이 하나만 있죠. 디제너레이트하지 않아요. 모든 솔루션들은 주어진 에너지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한 아이겐 펑션만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다 했으니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슈레딩거 이퀘이션, 슈레딩거의 방법으로 푸는 거는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어요. 이제 그러고 딴 걸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강의 시간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포텐셜 베리어를 안 했으니까 우리 그 포텐셜 베리어를 이제 해보면 이렇게 나가면 정말 의식의 흐름을 끊을 필요가 없지. 이제 다 했으니까. 포텐셜 베리어인 경우는 우리 처음에 배웠던 포텐셜 스텝을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느냐. 우리 지난번에는 포텐셜 웰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포텐셜 웰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봤죠. 바운드 스테이트인 경우,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에 스캐터링이 어떻게 되느냐는 두 가지를 봤죠. 근데 그거랑 다르게 포텐셜 베리어는 포텐셜 스텝을 순서를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만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빗으로 Vx가 포텐셜이 X가 역시 시미트리가 가장 많게 이 경우 고전적으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일정한 속도로 오다가 속도가 작아졌다가 속도가 다시 커지죠. 여기서는 들어왔다가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나가죠. 고전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돼요. 양자각적으로 보는 거는 고전적으로 입자를 보는 게 아니라 파동을 보면 돼요. 속도가 여기서 작아지면 굴절률이 매질 안에서의 속도분의 진공에서의 속도니까 얘는 속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굴절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굴절률이 큰 유리에서 진공에서 유리로 갔다가 진공으로 나가는 그 경우에 파동을 보면 되죠. E가 V0보다 클 때는 여기서 왼쪽에서 들어오면 여기서 통과하는 파동, 반사하는 파동, 여기서 통과하는 파동, 반사하는 파동 해서 각각에 대한 솔루션을 놓고 역시 우리 포텐셜 웰에 대해서 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스캐터링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실제 문제를 푸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해서 그 계산을 다 달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요 안에서 Q 스퀘어를 얘기할 때 포텐셜 웰일 경우에는 어떻게 썼나? 포텐셜 웰일 경우에는 스캐터링인 경우 섞이는데 Q 스퀘어를 포텐셜 웰인 경우 이 안에서 Q 스퀘어를 어떻게 정했었냐면 어떻게 정했나? 2m 밑으로 이렇게 V0로 내려갔을 때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요것만 바꾸면 돼요. 여전히 양수죠. 2가 V0로 했을 때는. 그래서 포텐셜 웰에 대해서 했던 스캐터링 프로블럼을 똑같이 풀면 돼요.
나온 결과에다가 맨 마지막에 Q 대신에 V0를 바꿀 때 요거만 바꿔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스캐터링 문제는 포텐셜 웰이나 포텐셜 베리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우리 한 개를 계산하면 두 번째 걸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에너지가 V0보다 작을 때는 이거는 다르죠. 포텐셜 웰일 경우에는 이 안에 이가 음수인 바운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보려고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바운드 스테이트는 존재하지 않죠. 에너지가 다 양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게 포텐셜 베리어인 경우, 포텐셜 장벽이 있는 경우는 포텐셜 웰인 경우와는 스캐터링인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지만 포텐셜 베리어에서 E가 에너지가 V0보다 작을 때는 요 시스템에 특별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건 포텐셜 웰이니까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 특히 이 중에서 E가 V0보다 작은 거.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이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E가 V0보다 작으니까 이게 음수죠. 앞에 있는 게 이런 게 음수예요. 그러면 그 음수를 부호를 바꿔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양수일 테고 요거를 카파 스퀘어라고 정의를 하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은 식이죠. 이거의 솔루션은 엑스포넨셜 펑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UX 역시 영역이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A와 A 사이인 경우, A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경우랑 A보다 큰 경우는 프리 파티클이죠. 프리 파티클이니까 들어오려고 하면은 왼쪽에서 집어넣었다고 치면 왼쪽에서 집어넣으면 e to the ikx k는 우리 지난번에 프리 파티클인데 정의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요 안에서는 이 안에는 이게 둘 다 있을 수 있죠.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페러티에 대한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even 펑션이나 odd 펑션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불행하게도 안 그렇죠. 시스템은 인베리언트 하지만 우리의 이니셜 컨디션이 인베리언트 하지 않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놔도 우리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뭐죠? x가 마이너스 a에서 x가 a에서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조건을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우리 포텐셜 웰일 때는 우리 어떻게 했죠?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x, e to the 카파 x를 쓴 게 아니라 e to the iqx, e to the 마이너스 iqx를 썼었죠. 그러니까 포텐셜 웰의 스캐터링에서
I 카파로 바꾸면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면 t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r도 r과 t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 t 고전적으로는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없는 것 같은데 t가 e to the 마이너스 2i ka 2i k 카파 2i k 카파 하이퍼볼릭 코사인 2배 카파 a i k 스퀘어드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 이게 뭐야 하이퍼볼릭 사인 I 하이퍼볼릭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고 내가 지금 강의 시간이 되니까 다음 시간에 포텐셜 웰인 경우에 나오는 트랜스미션 앰플리튜드랑 요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를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걸 내가 이제 바꾸는 걸 할 텐데 바꿔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같은 걸 계산할 텐데 계산 결과가 복잡하면 되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숨기고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산이 복잡할 뿐이죠. 계산이 복잡한 건 여러분들이 딱 앉아서 시간을 들이면 풀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홈워크이죠. 숙제로 나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